자, 그래서 대량 등록해서 팔아야 될 제품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초보분들이 처음에 대량 등록에 입문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뭘 팔아야 되는가?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이것저것 막 자기 기준으로 고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제품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팔아야 잘 팔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한 걸 토대로 과연 대량 등록에서는 어떤 걸 팔아야 매출이 잘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두 가지 제품 중 어떤 제품이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무슨 손바닥 박수 치는 이런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습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제품 중에 대량 등록을 기준으로 어떤 게 더 잘 팔릴까요? 초보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량 등록 초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 당연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왼쪽 게 더 잘 팔립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을 더하지 않는 이상 저나 다른 분들처럼 가공 대량 등록을 통해서 이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오른쪽 것보다는 왼쪽을 훨씬 더 잘 팔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 왼쪽이 더 잘 팔린다는 건 알겠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거를 단순히 경험적인 데이터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좀 어떤 이 키워드 시장에 대한 이해나 아직은 초보를 겨우 벗어난 단계여서 그냥 얘가 더 잘 팔리는 건 팔아보니까 그렇던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유까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왜 얘보다 얘가 더 잘 나가는지를 이유를 댈 수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왜 대량 등록에서는 이런 세련되고 예쁜 가습기보다 이런 좀 소위 말해서 하찮아 보이는 제품이 더 잘 팔릴까? 그 이유를 아시려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대량 등록이 다른 사업보다 어떤 점이 다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대량 등록은요,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경쟁자를 피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량 등록을 좀 중수 이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장만 봐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 등록은요, 경쟁자를 이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쟁자를 피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련되고 예쁜 상품이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키워드가 한정적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량 등록은 경쟁을 피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죠. 근데 키워드가 한정적이라는 거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떤 제품을 지칭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굉장히 적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당연히 검색 구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키워드 안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경쟁자를 피해야 되는데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세련된 제품들을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파는 사람이랑 우리가 같은 시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저희가 지겠죠. 저희는 상품 하나하나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두 번째, 가격 비교가 쉽다. 자, 이런 예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브랜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의 어떤 가격대가 대충 정해져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쟁을 피해야 되는데 가격 비교가 쉬우면은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모든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이든지 그 제품을 최저가로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격 비교가 쉬운 제품을 고르게 된다면 고객은 당연히 우리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설령 우리가 키워드를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만약 브랜드 제품이어서 가격 비교가 쉽다. 조금 똑똑한 소비자라면 다시 네이버에 그 브랜드랑 상품명을 쳐가지고 최저가를 찾아 도망을 가겠죠. 그럼 우리가 힘들게 그 작은 구멍으로 소비자를 데려왔어도 그거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상품 하나로 대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영혼까지 다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량 등록 하고 계시겠지만 언젠간 여러분들도 소수이탁이나 사입을 도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공들여서 어떤 제품을 하나 잘 팔려고 할 때 이런 제품 소싱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의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려면 왜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얘 하나로는 개인 셀러가 매출을
1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잘 팔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혹은 정말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상품이지만 얘는 얘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상품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품 하나를 잘 마케팅해서 파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잘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대량 등록 셀러들이 이쪽 제품을 택해버리면은 당연히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하나를 정말 영혼까지 다해 팔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장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는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 구매로 사지 않는 비율도 높다. 이것도 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가습기를 어디서 사나요? 물론 쿠팡에서 사고 네이버에서 삽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홈플러스에서 가서 사기도 하고 어느 전자제품점에 가서 사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얘는 어때요? 만약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우리 있잖아. 이렇게 흔들어서 손바닥 박수 치는 거, 그거 한 20개만 빨리빨리 사봐. 우리 내일 장난 필요해.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살 건가요? 이거 오프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밖에 못 사는 제품이에요. 이걸 도대체 오프라인 어딜 가서 찾을까요? 홈플러스를 다 뒤지거나 다이소를 다 뒤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제품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를 광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 인스타 이런 데서? 이거를 인스타나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팔만한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제품들은 보통 어떻게 판매가 되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량 구매 방식이 뭐죠? 검색 구매만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수요자가 만약에 지금 한 달에 5만 명 있다고 쳤을 때 그 5만 명이 전부 다 검색 구매로 사는 거예요. 얘는 반절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패션은 대량 등록이랑 안 맞는 카테고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패션은 검색 구매로 사는 제품이 아닙니다, 보통. 오프라인을 사거나 아니면은 아예 무신사처럼 그냥 일반 패션 플랫폼을 사거나 혹은 네이버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문 패션 쇼핑몰에 가서 사지 우리가 무슨 브랜드가 아닌 이상 검색해서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브랜드가 그나마 검색하는 경우인데 그럼 더더욱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왜냐? 브랜드는 검색하는 순간 지금 여기에 걸려버리잖아요. 이 1, 2번에 걸리잖아요. 그럼 더더욱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품목이죠. 그래서 패션은 대량 등록이랑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4개. 키워드가 한정적이다. 가격 비교가 쉽다. 상품 하나로 대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사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검색 구매로 사지 않는 비율도 높다.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경쟁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경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대량 등록에는 조금 더 유리한 상품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예쁜 제품에 혹할 수는 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량 등록 시작할 때 당연히 이런 상품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봤을 때 예쁘고 사고 싶으면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가 무의식에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보통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쁘고 사고 싶은 거를 가져간다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잘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어떤 거를 팔아야 매출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대량 등록의 본질은 경쟁을 피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거를 반대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량 등록에서 팔아야 될 제품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많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많다는 거는 소비자들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찢어놓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독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제품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열의 9은 가습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어때요? 사람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게 돼요. 그럼 그 소비자들이 다 찢겨진다는 소리예요. 그 찢겨진 소비자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가격 비교가 어렵죠. 이게 얼마일까요? 누구는 300원, 누구는 하나에 1000원, 누구는 하나에 100원, 누구는 하나에 400원. 벌써 10배 차이 나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이면은 이거 발견했을 때 그 가격이 터무니없지만 않으면은 그냥 삽니다. 왜냐? 이 제품의 최저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도 겨우 검색했는데 이 제품을 최저가를 어디서 찾겠어요? 그리고 3번. 이 상품 하나로 팔아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셀러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사입하시는 분들 이런 제품 쳐다도 안 봅니다. 다 이런 제품으로 가 있지
이거 팔아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 같은 대량 셀러들이야 이런 제품이 몇만 개니까 이런 거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 셀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셀러들이 안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을 팔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거의 다 검색 구매로 사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이런 상품은 경쟁을 피하기가 쉬운 거고 대량 등록 셀러들이 팔기 좋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품을 잘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잘 팔릴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은 이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제품 중에 나는 이 제품이 대량 등록 기준으로 더 팔기가 쉬울 것 같다 싶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오른쪽입니다. 이거 의외로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오른쪽이 더 팔기 쉽고 실제로 더 잘 팔립니다. 이거를 제가 틀리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기준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예쁜 거, 안 예쁜 거, 안 예쁜 게 더 잘 팔린다. 그러므로 이게 더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개인 거고 이 네 개 중에서도 1,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1, 2번을 잡을 수 있다면은 예쁜 제품도 다 팔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보통 대량 등록에서 안 예쁜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뭐냐? 예쁜 제품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씩 제품이 예뻐도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예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왼쪽 것보다 오른쪽 게 팔기 훨씬 쉬워요. 왜냐면 칫솔은 칫솔입니다.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네이밍이 잘 없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미세모 칫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칫솔도 내가 직접 제조해서 잘 만들면은 얘 하나로도 충분히 매출을 잘 낼 수 있는 품목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는 뭐예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은 3, 4번 조건은 해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화분 렉 같은 경우에도 이 화분 렉 하나 잘 팔아서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렉 하나 잘 팔아서. 그리고 또 반대로 검색해서 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뭐 이런 비슷한 거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왜 잘 팔 수 있느냐? 이 4개의 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1, 2번을 충족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를 검색 구매 키워드에서 찢어 넣을 수 있고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점. 이 두 개만으로도 이 제품은 충분히 팔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개념만 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량 등록에서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에 대한 대답이 훨씬 더 쉽게 내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디테일하게 드리면 초보분들은요, 카테고리를 정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먼저 이것저것 다 팔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개의 조건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욕심부리겠다고 시작부터 특정 카테고리를 팔기 시작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 4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카테고리만 계속 팔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엔 전 최대한 어지간해서는 종합 카테고리부터 먼저 시작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팔아보면서 상품에 대한 감을 좀 더 익혀보시고 그렇게 한 5,000개, 10,000개 이상 올리시게 되면은 나중엔요,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쪽 카테고리 이렇게 팔아보니까 잘 팔리더라. 이쪽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키워드 팔로 뚫어보니까 생각보다 팔리더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럼 그 지금까지 팔아오면 느낀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선별해가면서 내게 나만의 카테고리를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카테고리를 정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품을 굳이 고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정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